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3년 상반기 기대주 종목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기회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023년 주식시장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때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폭락 이후로서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어디서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인지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주식시장 분석과 함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파산 이후에 글로벌 은행 위기로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크레딧 스위스 위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게 은행 위기가 채권 시장까지 전염이 되는 우려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리먼 사태 때 최고금리 도달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최고치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낮췄습니다. 금리 인상은 일단은 마무리 국면으로서 들어갈 것으로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G2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대세 상승을 만들게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의 우려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당시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2003년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제 9.11 테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이 이라크 전쟁이 펼쳐지게 됐었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게 됐었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제로 금리들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서브 프라임 신용도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이 3등급을 서브 프라임이다라고 하는데 신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서브 프라임 신용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때의 장기간 제로 금리 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본 없이도 주택을 매입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이 장기간 폭등세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 당시 때는 부동산 가격의 신뢰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이 뭐 담보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으로 이자만 낼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 이름으로도 주택 담보 대출이 되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 있어가지고 주택 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이 모기지가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 파생 상품 비중이 미국의 이 부동산 급등 시기 당시 때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수익을 안겨줬고요. 현재 그때 당시 때 세계 4대 투자 은행이었었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린 이 모기지가 연동이 되어 있는 주택 담보 대출과 주택 가격과 연동이 되는 이 파생 상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던 투자 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때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3년 동안 5.2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거품들이 붕괴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동산 붕괴가 진행이 되고 연동이 되었었던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세계 4대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때 당시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19조 2천억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2경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증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채로 길거리로 나앉고 일자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잃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리먼 브라더스 고객들 그리고 이 리먼 브라더스 쪽으로 투자가 들어갔었던 금융기관들이 연쇄 파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러와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존 이후로 이제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었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가 펼쳐지기 전에 굉장히 성장률이 정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률 정책 때문에 수익률을 냈어야 됐던 유럽의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모기지 파생 상품을 굉장히 리먼 브라더스처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당시 리먼 사태 이후로 유럽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졌고 그러면서 뭐 잃어버린 5년이다. 지금까지 이제 회복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0년이다. 뭐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그때 당시 리먼 사태의 상처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도 유럽에는 지금 현재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때 당시 리먼 사태 당시 때 거품 시기보다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요번에 2020년 팬데믹이 확산이 되고 나가지고 재정 정책이 지금 이제 미국의 GDP의 30% 수준까지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팬데믹이 터졌었던 2020년 3월 이후로서 2022년 3월까지 제로금리가 2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역의 모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뭐 역대급 그런 이제 악재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펼쳐지게 되면서 사람도 막 많이 죽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퍼져나갔었던 그런 전염병이 그때 당시 때 이제 뭐 십자군 전쟁 때 흑사병 이후로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무시한 불확실성으로서 이제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때 코로나 당시 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했었고요.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그 치명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까지 참아왔었던 보복 소비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이후로 유지가 되었었던 미중 긴장 상태가 굉장히 심화가 됐죠.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특히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폭등하고요. 뭐 에너지 가격들이 전부 다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유례가 없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굉장히 어마무시한 미국의 주택 가격이 껴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CPI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때 이제 이 유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2년 동안 제로금리인 상태에서 각국이 이제 굉장히 현금들을 찍어내고 미국 뭐 연준 쪽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 남아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유동성을 은행이 그냥 현찰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거를 빠르게 투자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처가 필요했었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들 자산이 아니라 고객들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안전한 자산들 쪽으로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었던 미국 국채에다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은행들이 잘못했었죠. 제로금리가 2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끼고 뭐 집값이 폭등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 쪽으로 투자를 들어갔으니까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미스테이크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이때 당시 때 연준의 금리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어요. 2008년 당시 때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5% 이상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022년 작년 3월부터 해 가지고 1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 동안에 굉장히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었던 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은행들이 투자 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국채 가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지급 준비율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현금이 없다.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발생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버튼만 띡 누르면 핸드폰으로 몇십억이건 이게 이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폰뱅킹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뱅크런이 진행이 됐었고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40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각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체계적인 위험으로는 확대가 안 될 거다. 지금 현재 뭐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이런 굉장히 금융당국의 진화에도 스위스 국제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까지도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부터 해가지고 CS 유동성 위기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일주일, 2주일도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스위스 1대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는 껐지만 이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가 돈을 빌렸었던 채권을 상각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과 연동이 되는 지금 이제 코코본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은행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다른 채권들보다는 비교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채권 자체가 굉장히 뭐 채권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국채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은행 경영이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해당 채권이 영원 휴지 조각까지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UBS가 이 CS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예금 같은 경우는 손실을 떠안고 인수를 하기는 했지만 채권은 인수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해 버려 가지고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은행의 주식이라고 하던가 채권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국이라고 하던가 은행 자체적으로도 보호 조치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위험 자산이잖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 쪽의 채권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각되게 되면서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되면서 본드런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안전 자산으로서 평가를 받았었던 은행 채권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은행 채권보다 좀 위험성이 높은 다른 이제 후순위 채권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를 통해서 이미 이 채권 시장은 부실 상황이 지금 이미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채권 시장으로 이 우려감이 확산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위기감들이 펼쳐지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채권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이 채권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존을 해야겠죠. 현금을 이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를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급락이 급락을 부르고 채권의 매도가 또 다른 채권의 매도를 부르는 이 본드런의 우려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굉장히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엊그제 있었던 이제 FOMC 쪽에서 금리 인상을 결국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전문가 45%가 이번에 연준 쪽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채권 전문가들의 위기감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동결 내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피봇에 대한 요구가 나와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결국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채권의 위기감이 아직 이게 뭐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CS은행의 인수 합병에도 현재 지금 이 유동성 위기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얘도 지금 파산 우려가 나와주고 있죠.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가가 90% 최근 한 달 동안에 폭락이 이미 됐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지금 이 미국 쪽에서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 다음으로 파산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쪽으로 한 40조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을 결정을 했지만 이 돈으로는 지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뱅크런이 나와주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로 나갈 수가 있는 우려감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이 지금 파산 이후로 다른 이제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 또 이제 망할 수가 있는 지금 위기감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빅쇼트, 리먼 브라더스 상태를 예측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로 떼돈을 벌었었던 일명 이제 빅쇼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SVB 은행과 굉장히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메리카라고 하던가 US뱅코프 같은 이런 다른 지역은행으로서 이런 은행 위기들이 확산이 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 이 코메리카 신용등급을 강등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등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뱅크런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이거를 금리 동결로서 스톱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은행 더 파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예금 유출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보유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 기존에 이 고객들이 예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투자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고 애초에 지금 금리 인상으로서 가격이 싸진 이 보유 채권을 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금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본드런으로서 악순환이 나와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 버리가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은행 위기 같은 경우는 진정한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위험으로서 이런 모기지 사태가 굉장히 뭐 거미줄처럼 미국의 금융 당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 월가 쪽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은행 위기에서는 진정한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4대 은행, 대형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은행들 투자자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향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이 금융 체계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부실 은행들이 정리 수순으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은행 위기 같은 경우는 마이클 버리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에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리먼 사태에 대한 악몽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긴박하게 발작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증시에 있어서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요. 기존의 업계 예상치보다는 금리 상단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직전에 파월이 이제 의회 증언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3월 FOMC 쪽에서 나와준 부분은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최종 금리 더 안 올린다라고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연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목표로서 물가 상승률 2%를 강조를 했고 이번에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지금 이런 해석 같은 경우는 만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미국의 상황이 심각한가 보나 이러면서 이제 체계적 위험으로서 펼쳐질 수도 있었던 건데 연준이 지금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금리 인상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된다. 최종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연내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미국이 연준의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긴축 재정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이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기는 했어도 유동성을 강화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은행에게 유동성 공급을 강화를 해주면서 반도체법이라고 하던가 이번에 이제 3월에 IRA 세부 법안이 확정이 되게 되죠. 이런 지금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규모만 더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에서 1000조 원의 현금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 정책 요번에 폐기가 됐죠. 그러면서 양회 일정 중에 경기 부양에다가 올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업황이 업턴으로 이제 바뀌어줄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이 반도체를 새로 썼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새로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2016년 이후부터 데이터 센터가 불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같은 경우 1990년,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2010년,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2016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새로운 모멘텀들이 지금까지 계속 등장해 왔어요. 이번에 바로 이 인공지능이 2023 인공지능이 반도체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TSMC라고 하던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1분기 다른 반도체 기업들 다 죽쓰고 있는데 이미 역대급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임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뭐 10나노 이상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3나노, 4나노 이런 초미세 공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때 실적 저점 찍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 이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업턴이 지금 임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 3분기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올해 2분기 때 굉장히 확실한 저점을 다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위험은 없되 글로벌 증시가 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기적으로 체감이 강하게 될 수가 있는 폭락장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시게 되면서 다가오는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쪽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자율주행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떨어지는 폭락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직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의 일목균형표가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대세 상승장, 당장 직전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었던 지금 주봉의 차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펼쳐지기 직전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봉에서 일목균형표의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고요. 후행 스팬과 캔들이 골든 크로스가 된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할 때 주가가 기준선에 지지를 하는 구간, 회색선에 지지를 하는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증시가 대세 상승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돌파 이후에 회색선 지지를 받아주는 타이밍이 나와주고 나와서 이때는 원래 당시 때 이제 대세 상승장이 바로 나왔어야 됐는데 이때 보시게 되는 것처럼 팬데믹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번 했다가 대세 상승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기준선 지지가 나와주고 2020년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됐다. 애초에 이미 팬데믹이 나와주기 전에 차트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직전에 2017년도 대세 상승장, 이때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타났었던 2017년 대세 상승장 직전에 주봉상에서 일목균형표도 여전히 뭐였다?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기준선과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후행 스팬과 주가가 증시가 캔들이 골든 크로스가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기준선 주가 지지 구간이 여기 구간에서 나와주게 되면서 이 구간이 바로 여기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게 되면서 여기서 기준선 구간의 지지 구간, 돌파 지지 구간을 받아주고 나서 그대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 줬다라고 하는 거. 기준선 지지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 현재 시점의 차트입니다. 2020년 대세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2년 동안 대세 하락을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놓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까지 주봉상의 일목균형표가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기존의 지금 증시를 뚫고 골든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서 주가 자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자체 같은 경우는 기준선 지금 회색선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회색선 구간에 지지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이 기준선 지지 구간까지 조정이 떨어질 수가 있는 이 기준선 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체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한 하락장이 강력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되고 나서 하반기에 AI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세 상승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려줄 수가 있는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기준선 라인 때 코스피는 2300포인트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00에서 40 구간이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시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확실한 저점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바닥에서 딱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 직전에
눌림목에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위기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채권 위기 아직 이 부분이 현재 지금 해소가 된 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 이런 부실들을 감안을 하고도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몇 개의 은행은 더 망해야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눌림목 구간에 가지게 될 거고 3주에서 4주 정도 눌려주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대세 상승을 준비를 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자료집 100%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이미 이제 해당 자료집 1월 초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제 이 공개를 하는 걸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초강세 미리 이제 여기서 예측을 해드렸죠. 70% 80% 이상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급등을 했는데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검색창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무료니까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직접 드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실전 정보들 현재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괜히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설치를 하셔서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은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여기 누르시고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당장 이제 지금 현재 목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 지금 드리고 있겠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MK전자 많이 이제 급등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당일 한 3% 정도 하루 만에 이제 또 상승세가 되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캠트로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한 15% 20% 정도 또 올라갔었죠. KC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인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 월요일 추천주였는데 단기적으로 한 30% 가까이 급등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전 30분 전에 당일 상한가 급등 예상이 되는 단타 종목들 증권투데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게 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타 관심주로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여기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겠죠. 엘컴텍, IT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대규모 토목 사업 기대가 당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장전에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놓치지 않고 단기 종목들, 단타 종목들 잡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전 30분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1월, 2월, 3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하락장에 폭락
시작장에 어색하죠. 결국에 이 지점을 건너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해당 부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치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식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